이번 국군의 날 기념 행사를 통해서 대북 억제력 강화와 방산 수출 확대 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10월 1일이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정부가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기도 했었는데 먼저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 된 역사적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게 국군의 날이 딱 10월 1일이다. 이날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서 역사적, 공식적인 기록이 남아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정된 것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 6.25 전쟁 당시에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 설이 제일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 실제로 그 38선 돌파라고 하면 이렇게 가늠해 보기는 어렵지만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감동이나 희망을 안겨주었을 것이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국군의 날에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자리 잡았다라는 해석의 무게가 가장 많이 실리고 있고요. 국군의 날을 제정한 주된 목적 자체가 그 우리 군, 육해 공군에다가 해병대까지 통합 정신을 강조하고 국군에게는 사기를 높이고 또 국민들에게는 국방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제정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10월 1일이 공군 창설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각 군의 창설일을 이렇게 통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기념일로 지정을 한 거고 그러니까 실상 또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어서 그걸 기념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국군 전체의 그런 단결, 발전을 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제 오전에 이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시가 행진이 있었습니다. 병력은 한 5천 명 정도 동원이 된 것 같고 83종류의 장비 340여 대가 동원이 됐는데 각 행사 상황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이번 주제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였습니다. 오전 10시에 서울공항에서 먼저 그 기념 행사가 있었고 오후 4시에 광화문 그 세종대로 일대에서 그 시가 행진이 있었죠. 군은 이번 기념식에 그 사전 신청한 시민 중에 5,100명을 초청을 했는데 이 의미는 우리 국민 5,100만 명을 대표를 한다라는 의미였고요. 그 사전 행사와 분열 등으로 구성이 됐는데 적 도발 시에 즉 강 끝이라고 해서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태세를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뒀습니다. 분열 시에는 80여 대의 회전익 항공기를 선두로 해서 도보부대 또 유무인 체계 장비 부대 등이 소개가 됐습니다. 시가행진에서 주요 무기 체계를 선보였죠. 6.25 전쟁 참전 용사 등 호국 영웅 카퍼레이드도 이번 시가행진에서 처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국방부는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통해서 K방산 우수성과 함께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을 널리 홍보하고 우리 군 문화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국군의 날 시가 행진이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증강현실 통해서 상당히 인상적인 시가 행진이 있었는데 이 시가 행진이 2년 연속 이루어진 이유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국방부가 밝힌 바로는요. 이번 국군의 날 행사에 대해서 이 국내외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강한 국군으로 우리 국방력을 대내외에 과시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한국형 삼축 체계 등 우리 군의 압도적 국방력을 과시하고 또 더불어서 방산 수출을 비롯해서 과학기술 강군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일단 그 한국 방위 산업에 지금 또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세계 방산 시장에서 더 큰 영역으로 확장하도록 하겠다는 걸 정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동시에 이번에 국방부가 제목에서도 주제에서도 드러났지만 국민과 함께라는 컨셉을 좀 강조를 했어요. 아마 좀 시민이 이번에 또 참여를 하고 호국 영웅들이 카퍼레이드 로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일환인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요. 시가 행진에서는 이제 국군 장병이 장비들과 함께 또 숭례문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행진을 하기도 했는데 그 국방부는 이번 행사가 국군, 강한 국군의 위용을 과시하고 안보 의식을 고취하고 또 국군 장병의 사기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이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 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이라도 핵무기가 자신을 지켜준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예, 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의 날이 될 것이다.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번 기념사가 가지는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쪽도에 심상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국제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북러 간의 밀착도 더 강해지고 있죠. 그래서 일종의 강한 경고. 사실은 이번에 국군의 날 행사 자체가 그런 걸 함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그날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이 될 것이다라고 방금 들으셨듯이 그렇게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이 핵 개발에 집착을 하면서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 이렇게도 꼬집었는데 예를 들면서 이제 오물풍선이라든가 GPS 교란 공격 이런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꺼내들면서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우리 군이 보유한 최첨단 강력한 무기들이 또 선보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이 역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인데 이 전술 핵무기급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뭐 국군의 날 행사 이전부터 제일 많이 언급이 됐던 게 현무5인 것 같아요. 시험 발사 영상만 공개된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지난해 국군의 날 때는 이제 현무4로 추정이 되는 고위력 현무가 등장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미사일을 국민에게 공개를 한 겁니다. 네. 그 현무가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 시리즈잖아요. 근데 작년에 그 나왔다는 현무4는 탄두 중량 2톤 가량인데 이번에 탄두 중량만 8톤에 달하는 파괴력이 전술 핵에 버금갈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꼽히는데요. 한국형 삼축 체계 중에 하나인 대량 응징 보복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삼축 체계라는 거는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미사일 발사 징후를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하기 전에 제거를 하는 킬체인에다가 한국형 미사일 방어 또 대량 응징 보복이 포함된 개념이 삼축 체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기념식에서 구축 18륜 이동식 발사 차량 위에다가 원통형 발사관이 얹어진 형태로 현무5 발사 차량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운전석이 그 전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타이어만 밑에서 돌려서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개걸음이라고도 하죠. 측면 기동 능력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 무기 체계와 함께 또 미군이 가진 전략 폭격기입니다. 바로 B1B 랜서가 이번 행사에 또 동참을 했는데 사실 B1B는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무력 시위를 하곤 했지만 이 행사에 참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이번에 그 랜서가 우리 공군 전투기 호위를 받으면서 등장을 했죠. B1B 랜서는 이 미국의 초음속 전략 폭격기고요. 미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으로 꼽히는 항공기입니다. 근데 이 동시에 한미 동맹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여겨지거든요. 이 말씀하신 대로 B1B가 국내 행사에 동원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 최대 속도 마하 1.25라고 하는데 이걸 어느 정도냐면은 유사시의 괌 미군 기지에서 2시간 내로 한반도 전개가 가능한 속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연료 체계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재급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대륙간 비행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1B의 경우에는 핵폭탄을 탑재하지는 못한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최대 60톤에 달하는 무장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융단 폭격을 통해서 적 진영을 삽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군의 평가입니다. 또 스텔스 기능이 있어서 어떤 격추, 요격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북한이 굉장히 또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이번에 B1B 랜서 등장에. 그래서 미국의 허세성 무력 시위 노름이다 라면서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 국군의 날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전략사령부가 창설됐는데요.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 올해 국군의 날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전략사령부 창설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단단해진 한미 동맹을 토대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입니다. 네, 이 정부가 그동안 이 전략사령부 창설을 국정과제로 추진을 해왔었는데 결국은 이 국군의 날에 맞춰서 전략사령부 창설이 이제 공고화됐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정부가 기치를 내걸고 있는 것 자체가 압도적인 힘 이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어떤 컨트롤 타워가 세워진 건데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 그 미국의 전략 자산에 의존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사령부를 만들어서 우리의 힘을 더 키워서 나란히 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지고요. 그 국방부는 전략사령부 창설이 국민과 국제사회 또 북한에게 우리의 압도적인 위용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전략사령부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체계,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 응징 보복 등 한국형 삼축 체계 방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그 한국형 삼축 체계에도 총괄을 하는데요. 그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체계라고 한다면 북한이 핵 미사일 공격을 가할 경우에 북한의 지휘부를 직접 겨냥해서 응징 보복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핵 협의 그룹 중심으로 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도 구축해가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핵 협의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한미 양국이 북한이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한 협의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략사령부는 앞으로 우리가 보다 좀 더 주체적으로 북핵에 대응한다는 것에 좀 의미가 있겠고요. 앞으로 우주 사이버 작전 등을 포함해서 한반도 전역에 전략적 작전을 수행할 기구가 되겠습니다. 예. 그 전략사령부가 이 삼축 체계의 핵심 부대로서 뭐 KMPR 등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밖에도 이 KAMD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총괄하는 부대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애초에는 근데 이렇게 뭐 전략사령부가 삼축 체계 모두 뭐 전부 총괄하는 그런 그 사령부로 알려졌었는데요. 그러니까 안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를 전략사에다가 따로 떼서 맡기는 게 오히려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제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365일 운용해야 되는 시스템이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킬체인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그거는 이제 계속 연합사 통제 하에서 운용을 한다는 거고,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체계로 북한이 이제 도발을 했을 때 한반도 전체를 범위로 하는 그 작전 영역을 전담하는 게 전략사령부의 역할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미국의 전략사령부와는 카운터파트로서 옆에 서면서 적의 전략적 중심을 무너뜨리는 핵심 부대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군의 날 기념식 마무리는 이 고개 비행 부대죠. 바로 블랙 이글스가 장식을 했습니다. 역시 블랙 이글스는 우리가 자랑하는 바로 T-50 기종을 활용해서 비행을 하는 부대인데, 이를 통해서 우리 항공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또 향후에 수출을 좀 증대하는 것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부도 그런 그림까지 생각을 한 건데요. 이 블랙 이글스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생산한 최대 속도 마 1.5를 자랑하는 초음속 항공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뭐
바꿔가면서 막 날아다니니까 객석에서 엄청난 환호성이 나오고 대한민국 만세 이런 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이번에 그 또 다른 국산 항공기라고 한다면 FA-50이 제일 먼저 날아올랐습니다. 이 FA-50은 우리나라가 생산한 초음속 다목적 경전투기인데요. 지금도 이미 뭐 필리핀, 이라크,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등에 수출을 한 80여 대가 수출이 돼서 그게 좀 K 방산을 지금 이끄는 주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 때문에 뭐 우리 이 시간에도 자주 얘기를 했지만 각국이 점점 이제 보수적으로 가고 군사비 증강에 또 많이 힘을 기울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국산 무기들이 지금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변국들이 특히나 우리 또 강점이 있죠. 뭐 그런 신뢰감, 빠른 납기, 가성비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K방산에 러브콜을 또 보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한국의 방산 수출은 전 세계 10위를 차지했다고 들려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열린 국군의 날 기념행사 의미에 대해서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